좀 비슷한 환경에서 왔어요. 예, 그 포항도 그 바닷가에 있는 제가 부산에 많은 추억이 있는데 오니까 좀 새롭더라고요. 네, 과거에 제가 여행 그때는 혼자가 아니고 이렇게 같이 왔었는데 그런 추억들이 떠오르고요. 네, 그래 감회가 새롭던데 조금 관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연수를 다녀보면 제일 대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첫 번째가요. 그 주말에 오늘 같은 토요일에 연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을 제일 존경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연수에 자발적으로 활동에 정말 열심히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을 정말 존경하고 오늘은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신 선생님들 앞에 서니까 왠지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좀 조심스러운데 그 부분 제가 맡은 부분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맡은 부분은 앞에 부분과 독립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사실 교수학습 설계 부분이 평가를 포함하는 보통 평가를 포함해서 설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하셨던 활동을 제가 지금 간단한 안내를 드리면 이어서 그냥 쭉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이제 좀 쉬었다가 하시라고 했는데 계속 쉬지 않은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 강의 시간을 할애해서 선생님들을 좀 강제 휴식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뇌 활동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요. 간단한 퀴즈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10문제입니다. 네. 수준은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왔거든요. 네,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초등학교에서 나름 고학년을 가르쳐요. 6학년만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초등 수준의 문제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큰 부담 없으실 거예요. 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열심히 그 작업 중인 컴퓨터에다가 잠깐만 브라우저 함께 띄우시고요. 제가 안내드리는 주소로 접속을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컴퓨터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스마트폰도 괜찮아요. 혹시 카오시라는 이 사이트를 이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접속하실 주소는요. 제일 위에 있는 kahoot.it입니다. 네, kahoot.it. 저 주소에 접속을 하시면 입력창이 나올 거예요. 그 입력창에 지금 화면에 있는 6자리 숫자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302413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이 조금 더 유리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뭐 개인 취향인데요. 네, 컴퓨터도 되고 스마트폰도 됩니다. 자, 저 숫자 코드 6자리 숫자를 입력하시면요. 다시 입력창이 뜰 거예요. 거기에 닉네임을 입력하라고 나오거든요. 네, 실명 입력하지 마시고요. 닉네임을 입력하세요. 닉네임. 좋아하는 동물도 좋고요. 별명도 좋고요. 아니면 자기만 알 수 있는 그런 아이디도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요. 13분, 연습 들으시는 분들 14분 정도 계신 것 같고요. 뒤에 강사 선생님들도 몇 분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강사 선생님께서도 들어오셔도 상관없어요. 네, 연수 내용마다 연수 상관이 없어요. 두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퀴즈입니다. kahoot.it입니다. kahoot.it. 미리님 방금 입장하셨고요. 네, 비타민님, 크바하님, 팥쥐 엄마요? 팥쥐 엄마는 성종만 팥쥐. 팥쥐 엄마, 네. 오리님 입장하셨네요. 네. 제제님, SH님, 피님, 범고래님 여기 계시네요. 네. 14분인데 혹시 제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될까요?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자, 퀴즈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는 퀴즈가 나와요. 문제와 보기가 나옵니다. 선생님들 화면에서는 보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네, 앞을 보시고 클릭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점은요. 문제를 맞추면 점수가 있겠죠. 문제를 못 맞추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리 정답을 맞추시면 더 많은 점수를 가져가시고요. 연속으로 정답을 맞추시면 더 많은 점수를 가져가세요. 그 중요한 거는 빨리 정답을 찾으셔야 돼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두뇌 회전이 잘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결이 안 돼.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소속된 학교는 어디일까요? 제한 시간이 있어요. 왼쪽에 보면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치고는 큰 규모는 아닌데 한 29학급 정도 되는 학교에서 6학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시스템인지 이해하셨죠? 네, 두 번째.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가 끝나면 순위가 공개돼요. 그 하하님께서 900점. 네. 그 다음에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아내인가요? 아내라고 읽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애니로 있습니다. 애니 863. 이렇게 빨리 맞추시면 많은 점수를 얻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방탄소년단? 힌트가 나옵니다. 영상을 잘 보시면 맞추실 수 있어요. 이거 잘 하는 거지. 이거 인터넷에 올라가면 방탄소년단 팬클럽이 자,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하님 아직 1등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네. 아직 문제가 많이 남았습니다. 한 문제 1000점 관련되거든요. 역전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봤어요. 90년대입니다. H.O.T 그룹의 리더. 저 중에 있겠죠? 저 연수로 다니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네. 여기 누구시죠? 네. 누구실까요? 네. 빅맨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강타는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분은 모르겠지만 진짜 감사합니다. 네. 처음이에요. 네. 1년 만에 처음입니다. 크하님께서 자리를 안 주시네요. 오리님께서 따라오고 계시고요. 자, 80년대. 이제 좀 아시겠죠? 네, 80년대입니다.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죠. 네, 소방서 계시죠? 네, 소방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자, 손님 혹시 크하님 내려오셨나 볼까요? 나이죠. 범고래님께서 등장하셨어요? 네. 신문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가봤습니다. 70년입니다. 제3한강교 저 자리예요. 네, 저 자리. 성산대교, 한남대교, 마포대교, 잠실대교. 네, 저는 이거 못 맞췄거든요. 네, 한남대교라고 하더라고요. 네, 참고로 형산대교는 부산의 광안대교가 있다면 포항에는 형산대교로 편도 2차선에 아주 작은 도로가 다리가 있습니다. 앞서 보세요. 네. 봉고래님이 바짝 뒤쪽으로. 네. 크하님이 1등 자리를 안 내려놓으시는데 그 아이디가 그 기분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자, 수강 문제입니다. 문제 위에 있습니다. 네, 역시 선생님들이시니까요. 네. 제가 엊그저께 연수에서는 많이 틀리셨는데 다르네요. 네. 순위는 이렇고요. 다시 한 문제 보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하하야, 예고 몰카하기 전에 땡땡 좀 해줘라. 맞춤법에 맞는 거를 고르셔야 돼요. 제가 읽어드려도 거의 비슷해요. 귀띵, 귀뜸, 귀뜸, 귀띵. 네, 상상을 초월하네요. 네. 제가 외국에서 연수하고 있는 건 아닌데 어렵더라고요. 네. 저희 지금 한참 예민한 시기거든요. 나이스에 성적 처리하면서 네, 이 맞춤법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음 문제도 절대 안 되는 거죠. 범고래님 조금만 분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깨고 싶어지네요. 범수는 여자친구보다 키가 커 보이려고 이것을 들어봐. 잘 하셨네요. 이것은 말하는 말, 설레발, 땡기발, 까치발. 네, 설레발 그러실 수 있습니다. 네. SH님께서 갑자기 올라오셨어요. 네. 아직 문제가 좀 남았거든요.
수박 겉땡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맞춤법에 맞는 거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리을 미음이고요. 리을 히읗 리을 히읗 리을입니다. 저 위에 리을 미음 리을은 네 히읗이죠. 네 리을 히읗입니다. 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애들이 막 불만을 가지거든요. 또 오면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들이 막 자기 핸드폰을 보면 나와요. 네. 크라님 한 문제도 안 틀리신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빨리 누르시면 역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빨리 누르셔야 돼요. 문제가 정말 쉬운데 9번 문제입니다. 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명수 아빠는 5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각각 이름은 1천, 2천, 3천, 4천이다. 다섯째의 이름은 그렇죠. 이건 속도가 달라. 네. 그렇죠. 네. 5천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명수 아빠죠. 명수 아빠. 명수가 없죠. 1천, 2천, 3천, 4천인데 네. 명수입니다. 네. 다섯째 아들은 명수입니다.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크하님께서 실수를 하셨을지 제가 일부러 문제를 크게 읽었는데 혹시 크하님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자 이렇게 저희가 한번 이렇게 분명 활동을 활성화를 시켜봤는데 여기 get results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전체 결과가 다 다운로드가 돼요. 그러면 꼴찌가 누군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 실명 대신 닉네임을 부탁드렸던 거예요. 네. 그런데 선생님 신상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써보신 분들은 수업 시간에 활용해 보셔도 괜찮을까요? 아까 들어오실 때 카후.it로 들어오셨는데 it를 컴으로 바꾸시면 교사님으로 접속하셔서 문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오늘 그 평가 설계 파트를 맡아서 안내를 드린 합천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어요. 조진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선생님들 활동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안내드릴 부분은 빨리 안내를 드리고 하셔야 될 과제를 빨리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최대한 많은 실습 시간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참 제 소개는 제 소속과 이름 말고 별다르게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평범한 교사입니다. 평범한 교사고 초등학교에 근무를 하는데 그 학생들하고 제가 옛날에 꿈꿨거든요. 네, 정말 발을 들일까 말까 했다가 그냥 나왔는데 그 컴퓨터를 좋아해서요. 그거를 학생들하고 어떻게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해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설계 안내를 드리면서 평가에 대한 선생님들이 다 아실만한 내용. 평가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희 학교가 과정중심 평가 연구학교는 아니고요. 과정중심 평가 선도학교도 아니고요. 네, 평가 관련 선도학교, 연구학교 어떠한 사업도 하고 있지 않은데 네, 그 경북 지역 안에서는 그래도 나름 여기에 평가의 전문성을 가지신 교감 선생님의 등살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과정중심 평가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슬픈 학교입니다. 네, 그 평가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평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움이 얼마나 잘 일어났는지 살펴보는 활동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는 지점은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줘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평가라고 보는 거죠. 물론 중고등학교에서 평가를 보는 관점과 초등학교에서 평가를 보는 관점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큰 관점에서 네, 포괄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가르칠 때는 교과서를 제일 먼저 떠올려요. 많은 분들이요. 사실 그게 맞거든요. 네, 교과서라고 하는 게 다 주어지잖아요. 선생님들한테는 지도서도 주어지고요. 그런 교과서를 떠올리는데 이 교과서는 사실 이런 거죠. 선생님들 다 이렇게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강론이라고 하는 그 교과교육 과정을 재구성해 놓은 하나의 자료일뿐이죠.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정말 핵심을 살펴본다면 그 교육과정 속에 있는 성취 기준이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배움이 일어나도록 가르쳐야 될 내용인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성취 기준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과정 중심 활동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말은 또 성취 기준 중심의 교육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왜 성취 기준을 이야기 드리냐면요. 2015 개정 교육과정, 물론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들어오면서 가장 큰 중요한 점 가운데 하나가 가르치고 평가할 성취 기준이 동일하다라는 그러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교육과정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 부분은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평가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왜냐면요. 보통 수업은 이런 과정을 거치죠. 네. 우리가 학생들한테 무엇을 가르칠까? 즉, 성취 기준을 분석을 하게 돼요. 바로 전 시간에 선생님들 성취 기준을 다 살펴보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가르칠 건가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수업에 실행을 합니다. 수업으로. 그리고는 수업 중간중간에 선생님들께서 다 하고 계시죠. 학생들이 이런 활동들을 잘 하고 있는지 수시로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에서 수업 중간에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수업이 끝난 뒤에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느 정도 내용을 다 가르친 다음에 마지막에 평가를 하게 돼요. 그런 평가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평가 결과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다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줘야 되는 게 중요한 사실이죠. 사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사이고 전문성을 가진다면 이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수업 설계, 평가 설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런 활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초등학교여서 선생님 좀 보시기 불편하시겠지만 초등학교 성취 기준을 한 개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성취 기준을 가지고 그 인터넷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도 아까 보고 계셨는데 아이스크림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사이트에서 평가 자료를 그냥 올라와 있는 거, 사설 업체에서 만들어서 올라온 걸 다운받아서 평가를 진행을 하면 이런 문제들이 가능해요. 토의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보시죠.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객관식으로 1번, 2번, 3번 해서 풀게. 그런데 이거 성취 기준과 이 문제를 한번 잘 보시죠. 네. 전혀 맞지 않거든요. 성취 기준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성취 기준에는 토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네. 왜 토의를 하느냐?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토의하는 방법으로 어느 것이 올바른가를 찾고 있는 거죠. 네. 물론 이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성취 기준과 즉 학생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내용과 평가되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즉 조금 수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토의하는 수업 과정에서 준비하는 학생들의 그런 활동지들이죠. 그냥 별도의 평가지가 아니라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자료들, 그런 것들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평가, 동료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성취 기준과 평가하는 내용이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평가 설계를 할 때에는 오늘 제공드릴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평가 기준 개발 연구에 있는 양식을 가지고 와봤어요. 여기 성취 교육과정에 있는 성취 기준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평가 준거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준거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조금은 포괄적이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를 다 다뤄야 되는 생각을 해서 표준화된 성취 기준이니까요. 근데 너무 포괄적이라서 각 수업 상황이나 평가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성취 기준 말고 평가 준거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평가 준거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즉 평가의 어떠한 준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 기준들이 개발된 자료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선생님들께서 그냥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어디에 찾아보시냐면 평가 기준 개발 연구라고 하는 저 자료지에 보시면요. 이 부분들이 다 나와 있죠. 이미 보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따 파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건 초등학교 실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제 절차적 이제 형성평가를 할 때, 즉 수업이 끝나면서 학생들이 이거 내용들을 잘 배웠는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형성평가를 하는데 보통 지표평가 형태로 실시도
있겠죠. 거기에 비버 챌린지 문제를 쓸 수도 있고요. 여기는 비버 챌린지 문제는 아닌데 그냥 형태만 보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지필평가를 뭐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예시를 주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머니 생신상 차리기를 이렇게 절차적 사고를 이용해서 글을 써보는 이런 평가지를 만들 수도 있겠죠. 여기 대신에 우리는 지금 비버 챌린지 문항을 이용하니까 그런 문항을 이렇게 지필평가로 이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어제 전용주 교수님께서 그 강의하셨던 자료에도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절차적 사고에 관련된 그 수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형성평가에서 절차적 사고를 활용하여 웃어보세요 문제를 해결하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 나눠주고 여기를 해결해보는 활동을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형성평가, 이제 수행평가 형태로 할 수가 있겠죠.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전문적이지 않아서 어디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그 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 기실이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산출물을 만들거나 혹은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요구하는 평가를 수행평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수행평가 형태로도 우리가 평가 계획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평가 문항을,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소프트 교육, 정보 교육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형식만 보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 문항을 만들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밑에는 보통 루브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평가 기준, 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평가 기준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혹은 3단계, 저는 3단계로 지금 예시를 가지고 왔지만 4단계가 될 수 있고 5개로 나눌 수도 있겠죠. 혹은 상중하가 아니라 점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A, B, C가 될 수도 있고, 초등학교에서는 보통 동그라미 네모, 세모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도 평가 기준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요. 요 밑에는 이제 자기평가나 동료평가를 또 할 수도 있겠죠. 수행평가의 사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면담도 될 수도 있고, 포트폴리오도 될 수도 있고, 토익 토론도 될 수도 있고, 자기평가, 관찰평가, 응용평가 등등. 그런 평가 선생님들께서 계획하시는 방법에 맞추어서 필요한 양식을 가져다가 평가 설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평가 설계는 앞 시간에 계속 하고 계시는 교수학습 설계 있죠. 거기 안에 들어갈 평가를 간단하게 밑에 수행평가나 지필평가 형태로 형성평가 자료를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고요. 평가 설계를 하는 과제는 앞에 교수학습 설계에 포함되는 평가 계획,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총괄평가 유효목적 분류표를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해요. 교과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에 실과에 있는 성취 기준을 가지고 오셔서 총괄평가를 만들어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중등 정보 과목, 고등학교 정보 과목을 가지고 혹은 그 그룹에서 토의하셔서 어떠한 과목을 할 건지 결정을 하시고 총괄평가 이용 목적 분류표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괄평가 이용 목적 분류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초등에서는 조금 낯설어요. 초등에서는 과거는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잘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총괄평가 형태를 지향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 효과를 부정하는 것도 아닌데 일제고사식의 지필평가는 조금 지향하는 분위기라서 이런 것을 지금 현재는 작성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비버 챌린지의 어떤 문항이 어떤 성취 기준을 어떤 목적과 어떤 수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즉 그 평가의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문항 분석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총괄평가를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이 성취 기준은 이러한 문제로 우리가 평가지를 만들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게 어떠한 협동 영역에 포함이 되는지, 난이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지금부터는 앞에서 이어서 제가 아까 전에 평가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께서 평가 계획을 교수학습 설계 좀 못하신 부분 마무리 하시고요. 그 밑에다가 평가 계획도 같이 포함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산출물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산출물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원 목적 분류가 될 겁니다. 제가 그룹 아까 전에 구글 공유 폴더 있죠. 거기에 가시면요.
제가 이 편성평가에 필요한 양식은 구글 문서로 거기 양식을 올려두었어요. 그걸 끌어다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별도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아까 그 수학 설계랑 편성평가는 별도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너무 번거롭다 하면 양식 복사해서 그냥 한 문서에 다 넣어 주셔도 돼요. 어차피 발표는 같이 하실 거라서. 그 다음에 구글 시트로 제가 총괄평가 이원 목적 분류 양식을 만들어 뒀어요. 거기에다가 총괄평가를 한번 작성을 해서 이원 목적 분류표를 작성해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그 이야기를 줄이고 선생님들께 실습할 시간을 조금 많이 끌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까 전에 하셨듯이 그룹별로 의논하시면서 설계를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의 쉬는 시간은 안내 드리지 않고요. 네, 그 그룹에서 활동하시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휴식해 가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발표 시간은 네 그룹이니까 5분씩 드리도록 할게요. 네, 5분 이내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정해진 시간에 마칠 수가 있습니다. 5분 이내로 하면서 지금 2시 반인데 한 1시간 뒤에 3시 반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현출물을 공유 폴더에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 중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우리 팀에서는 어떤 성취 기준을 가지고 학습 설계를 했다. 그리고 거기에 리본 챌린지에 어떤 문항을 사용을 했다. 문항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도 협의하신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 활동 부분에 예를 들어서 키워 챌린지 문항을 이런 식으로 우리는 활용을 해봤고, 학습 활동 흐름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에 따른 평가 계획도 같이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평가 이용 목적 분류표는 제가 지금 얼핏 살펴보니까 앞쪽에 집중하시느라 시간이 많이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많은 교사들의 공통점이더라고요. 한 가지에 집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된 부분이 있다면 된 부분까지, 그리고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다. 앞으로 포부를 엄청난 포부를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별 발표 시간은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5분만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원활한 연수 준비 시간을 위해서 5분만 드리도록 하고요. 발표를 듣는 동시에 선생님들도 그 팀의 폴더에 가시면 그 자료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거기에 가서 저희가 이제 직접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얼굴을 직접 보면서 칭찬을 해드리면 더 좋지만 부끄러우신지 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댓글로 그런 코멘트를 달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4팀이잖아요. 네 팀이라서 발표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요. 혹시 우리 팀이 꼭 먼저 발표를 해야 되겠다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그럴 줄 알고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발표 순서를 저희 반에도 보면 자꾸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팀부터 4팀까지 해서 룰렛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추첨이 될 거예요. 이 순서는 불만 없으시죠? 이 순서에 따라서 발표를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에는 말이 발표지 사실 팀에서 의논했는 거를 더 확장해서 다른 선생님들과 공유한다,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미리 4팀까지 입력을 해두고 클릭하면 한 팀이 판단이 됩니다. 초등학생들은 이게 꼭 필요해요. 엄청 좋아하거든요. 자, 첫 번째 발표하실 팀은 1팀이십니다. 발표하시는 분 오셨나요? 마침 오셨네요. 그럼 저희가 발표를 듣고 돌릴까요? 아니면 다 돌릴까요? 준비를 위해서? 이게 또 할 때마다 해야 또 쪼이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1팀 먼저 발표를 들어보고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출물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원래 중학교 아이들에 맞춰서 생각을 해서 중학교 선생님이 하시기로 했는데 저는 초등학교거든요. 저희 팀이 초, 중, 일반계고 특성화고 선생님이 다, 네 분이 다 모여 계세요. 그런데 이 암호는 조금씩 변형하면 초중고 다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일단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취 기준은 있는 걸 보고 적었어요. 그리고 학습 주제가 비보의 점심 메뉴 암호를 풀어라거든요. 암호화 과정을 이해하고 원래의 평문을 해독하는 과정을 복구화 과정을 할 수 있다가 하나의 목표고요. 두 번째는 복구화 과정을 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암호를 최종적으로 푸는 게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활동은 아이들이 뭔가 직접 만들고 하는 거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혼 없이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판 2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돌려보는 활동을 직접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원판을 만드는 게 활동 1이고요. 동기유발에서는 암호라는 게 왜 필요한지 내가 저 사람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른 사람은 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비보의 암호를 풀어놨는데 비보의 점심 메뉴 암호를 다른 사람이 몰라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문제 제시보다는 뭔가 다른 사람은 모르고 우리만이 전달해야 되는 어떤 다른 문제를 좀 제시해서 하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인성적인 문제가 걸리면 안 된다. 이래서 저희가 처음에 나왔던 말은 친구가 5명이 있는데 그 집에 한 명 집에 가서 몇 시에 모여서 게임을 할 건데 엄마가 그걸 알면 내 전화하는 걸 듣고 엄마가 분명히 그 친구 집을 드실 건데 이걸 모르게 내가 전화 메시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친구 집에 몇 시에 모인다. 그러면 친구 5명을 1, 2, 3, 4, 5로 지그들끼리 정하고 몇 시는 두 번째 들어가는 숫자에 시작하면 5, 2 알았지? 이러면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사람이 몰라야 되는 상황의 그런 문제를 제시하면 아이들이 더 재미있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 여기 문제는 비보의 점심 메뉴를 찾는 거거든요. 일단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암호라는 게 실생활에서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동기유발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생각한 게 뭐냐면 암호를 아주 간단한 걸 이렇게 전달을 해보고 맞추고 이렇게 암호는 필요해. 그래서 여기에 짜장, 짬뽕, 탕수육 1, 2, 3번 써놓고 짜장면집, 짬뽕집, 탕수육집이 각각인데 저 사람들이 서로 남의 집에 시키면 싫어하고 어느 집에 시켰는지가 이런다. 그러면 우리끼리 순서를 정해 짜장은 1번이고 짬뽕은 2번이고 탕수육은 3번이고 그럼 시킨다면 1, 3, 2, 2, 3, 2 하면은 뭐가 3개고 뭐가 2개고 이런 식으로 정한다거나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여기에 너는 어떻게 맞췄니? 라든가 아니면 한 명한테만 처음에 암호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 명한테만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맞췄는데 그 아이는 맞췄다. 그럼 그 아이 어떻게 맞췄니? 걔는 해독하는 암호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복화를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복화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알고 있으면 그 아이가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호화, 복화가 이런 거다라고 일단 하고 동기유발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해서 동기유발을 하고 그 다음에 활동 1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을 진짜 원판 2개를 만들어서 이제 ABCD를 적어보는 과정이 활동 1이고요. 그 다음 활동 2는 이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거기 있는 대로 이제 이렇게 돌려갖고 이 문제가 나온 걸 돌려갖고 이제 뭔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암호를 푸는 거죠. 푸는 게 활동 2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활동 2까지만 했어요. 1차시만 빨리 끝내자고. 그래서 이제 활동 2까지만 하고 평가는 그럼 그 암호 체계로 내가 문제를 만들고 짝지한테 줘서 그걸 해독문을 푸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짝지랑 동료 평가가 된 거죠. 암호문을 이해했는지 다시 이제
풀 수 있는지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상호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는 그런 식으로 했고, 그 외에 나왔던 여러 가지 말 중에 뭐가 있었느냐면, 사실 아이들이 비번 문제 저도 이거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문제 푸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말로 설명되어 있으면은 그냥 이거 수학 문장제네 하고 아예 읽지도 않거든요. 저희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뭔가 협업화하고 몸으로 움직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뭔가 느끼게 하면 재밌어 하면서 뭔가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수업했던 것 중에 국어에서 글이라는 게 문단이 있고 문단 안에 문장이 있고 문장은 중심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뒷받침 문장이 있다. 그래서 글이라는 걸 완성하는 과정을 그 글 한 3개 정도를 문단 3개로 되어 있는 그 3개 정도를 다 잘라갖고 막 숨겼어요. 숨긴 다음에 그럼 그 아이들을 찾아갖고 글을 하나 완성해 오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협업해서. 그래서 글을 완성해 온 다음에 그걸 비교하는 거죠. 가장 멋진 글이 어떤 게 멋진 글이냐. 그럼 뭐 문단도 맞아야 되고 문단의 순서도 이 문단이 앞에 오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 다음 문단 안에서도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인데 이게 앞에 오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 어울리지 않는 이 글이 어울리지 않는 거니까 여기 이 문장을 넣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글이라는 게 이렇게 구성이 된다 하면서 협업해서 수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암호를 각각 이렇게 한 모둠에서 다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반에서 다 완성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각각 사이사이에 암호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왼쪽으로 3칸 그런 하나의 단어를 왼쪽으로 3칸 그것만 있고 저기는 뭐 오른쪽으로 몇 칸 뭐 따로따로 있는 거죠. 그걸 가져와서 그 단어의 하나의 알파벳을 각각 맞춰서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온 다음에 그걸 또 이렇게 조합을 한 다음에 하나의 문장을 완성하는 거죠. 한 명이 전부, 한 반이. 그래서 뭔가 다 완성해서 어느 글이 하나의 단어를 각 모둠에서 단어를 완성했으면 그 단어를 조합한 하나의 문장이 되잖아요. 그럼 그 문장을 다 완성했으면 그 반은 아이스크림을 쏜다 라거나 이런 식으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걸 이 암호문을 통해서 하면 애들이 이런 사고도 이해하고 협업도 하고 재미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발표해 주신 부분 중에 역시 한번 마이크를 잡으면 선생님이 잘 모르지 않으신다라는 다시 한번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학생들의 실생활과 연결시키는 부분, 그다음 협업하는 그런 부분이 인상이 남는 것 같아요. 학생께서는 발표 들으시는 가운데요, 이런데 댓글로 코멘트를 이렇게 달아주시면 또 발표하시는 분은 더 힘이 나실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선물 안 드렸어요. 네, 이거 어마어마한 선물이 기다리고 원래 오늘 돼지가 풍년이네요. 네, 돼지를 맞아서 무려 한 가지 색깔이 아니고요, 3가지 색깔이 들었습니다. 3색 돼지 볼펜이. 네. 발표를 교수학습 설계 부분 그리고 상승평가 설계 부분까지 해주시는데 이공적 분류편 발표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돌아가셔서 과제를 열심히 하신답니다. 네. 다음 발표는요,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어디를 주고? 네. 본의 아니게 차례대로 들고 발표가 되네요. 네. 이 팀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서중학교 공부하고 있는 김지은이라고 하고요. 이표는 저 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권 선생님이랑 지금 저희 입학인데 선생님 너무 잘해주시는데 저는 완성을 거의 다 못해가지고 학교 부분 중학교로 잘했고요. 이번 책임을 이제 고등학교 문제 좀 많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핵심 개념은 지금 3학큐, 전공 분석, 알림 설계 이렇게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체험하기 문제 구슬놀이를 가지고 좀 설계를 해봤는데요.
중학교에 이렇게 있어 보니까 저는 작년 이제 고등학교부터 중학교로 옮기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 진행하는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애들이 프로그래밍, 코딩 뭐 이런 거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와서 처음에 동기 유발시키는 게 사실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그냥 얘기만 하고 자세하게 못 만들어가지고 약간 그 주제에 맞춰서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외나무, 도다리 이런 영상을 좀 보여주면서 이런 경우도 어떻게 지나가지? 이렇게 이제 개념 설명을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조심 아니고 그럼 이제 저렇게 하는 게 이제 자료 구조 중에서 이런 거에 해당된다 정도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못해가지고 설명을 쭉 하고 그 다음에 그 두번 챌린지 문제를 제시한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간단히 풀어보고요. 지금 말은 되게 그냥 간단하게 지나갔는데 지금 이게 고민이 됐던 게 1차 시에 이것까지 제시하고 애들이 활동 문제까지 만드는 게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응용해서 문제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고요. 저는 여기보다 그 평가하는 부분에서 그 형성 평가 그 평가 문제를 일단 아이들한테 이렇게 조금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조금 의견이 달랐던 게 저는 이렇게 평가하면서 사실은 아이들의 주면서 조건을 너무 많이 주는 게 좀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열린 사고로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의견을 해서 1번을 제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좀 한 개나 2개 정도 최소화시켜도 좋고 고등학교 교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저하고 조금 생각이 틀려서 어떤 결과를 내기를 원하시니까 좀 조건을 조금 더 다양하게 조금 많이 제시를 해서 좀 약간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문제 3개 정도를 제시를 해서 애들이 그냥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완성을 못해서 이상하지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앞에서 보니까 평가 부분을 제일 먼저 작성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뭔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 같아서 그럼 어떤 이야기를 나누실까 궁금했었는데 많은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시 다음 룰렛을 돌려보겠습니다. 룰렛이 어디가 어딨죠? 여기 있네요. 네. 네, 다음입니다. 3팀 아니면 4팀이겠죠, 뭐. 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초기화가 됐나봐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언젠가 나오겠죠? 3팀이라서. 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왜 이러죠? 네. 자, 3팀 하겠습니다. 3팀. 자, 1팀 3번 나왔으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3팀 하겠습니다. 네. 네, 제 마음이요. 네. 공굴리기 스탯 부분을 이용해서 정보과학 부분의 자료 구조인 스탯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제가 휴직 중에 저까지 다녔거든요. 휴직자는 내려줘. 그래서 당연히 정보에 스탯이 있었어요. 스탯이 붙어있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정보과학을 가지고 왔는데 조금 당황스러웠고 날가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 공굴리기 과정을 통해가지고요. 바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골프리마의 스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걸 이제 코딩까지 하는 이게 정보과학 이래가지고 시험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그 코딩까지 가는 거를 목표로 잡아서 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고 이야기 사진이 간단하게 이제 자료 구조, 그러니까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아니면은 같은 자료라도 어떻게 자료 구조를 하는지 사진 보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RFD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현을 하는구나 그냥 개념 잡아보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 엑셀 같은 거 보면은 왜 if 같은 쓰면 가로가 개수가 모자라거나 에러 메시지잖아요. 그게 스틱으로 구현이 되니까 그걸 실제적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고 얘기는 많이 나눴는데 시간이 글 쓰는 재주도 없고 하다 보니까 좀 편협하게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리기 학습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학습하면 다른 자료를 지금 헷갈리게 추를 먼저 해야 스텝 먼저 이제 이게 비전해야 될지 몰라서 또 다른 자료 구조에 대해서 지금 급하게 해석했습니다. 학습 통지 보면요 간단하게 같은 자료라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아이들한테 저는 이제 자료 구조 수업을 할 때 저는 역으로 들어갔거든요. 실제 수업을 할 때는 이 문제는 시간이 많지도 않고 구현도 안 하기 때문에 단순히 스케프 수능자로 얘기하고 나중에 실제나 예를 들어 그러면 애들 상당히 재미있게 많이 나가 그 선생님들이 얘기했지만 떡꼬치잖아요. 스테이크 이런 것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제시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 종이컵 얘기를 해. 아니야 큐야 맞잖아요. 큐 맞잖아요. 같은 자료더라도 어떻게 구현할 때 달라질 수 있고 밑에 보면 주석인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골목 식당에 유명한 돈가스집입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큐구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스틱으로 구현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료 구조의 특성에 따라서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구조를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애들한테 얘기해보고 싶어서 애들이랑 많은 공을 생각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비버 챌린지 나온 문제를 제시를 하고요. 비버 챌린지 문제 보면은 선다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선다형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아래로 내려오면 저희는 아예 블랭크를 비워놨어요. 블랭크를 아래 비워 선다형이 아니라 블랭크를 비워서 위에 거 보면은 충분히 전공학하는 애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블랭크를 비워놓고요. 이걸로 워밍업하고 실제로 이제 가로 검색 예시 이렇게 스택에 남아있거나 원래는 그거 나왔거든요. 스틱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닫는 가루가 있을 때 블랭크 닫는 가루가 있으면은 여는 가루를 빼야 되거든요. 네, 파악시키는데 블랭크를 뺄 게 없을 때 이렇게 되었으면은 에러가 있을 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프로그램 하는 방법까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후배들 저는 발표를 들으면서 오늘도 공부를 하고 아까 전에 여기 이 사진이 기억이 나는데요. 활동식. 저는 초등학교에 있어서 이런 뭐 스테이크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그 개념은 몰랐는데 이렇게 생활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제 개인적으로는 기억에 남았습니다. 마지막이죠. 네. 4팀 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초등학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1박 어제부터 시작해서 내가 왜 왔나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지금 어렵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 선생님들 하시다 보니까 저도 생각에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한번 저희 모둠에서 했던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185쪽에 보면 비버의 이름을 해가지고 일단은 문자열을 코드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보기에 동기유발자로 해가지고 설령 문제 춤추는 이런 암호를 해가지고 암호라는 것이 사람들과 정말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 아이들한테 동기유발자로 시키면서 그래서 참 춤추는 사람 암호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 문자를 만들 수가 있도록 지금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활동일로서 저희는 개별지역 활동지 그리고 비버의 이름을 가지고 활동지를 통한 개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듈별로 이제 우리들만의 암호를 만드는 모든 활동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모든 구성에서 우리 모두만의 암호를 만들고 그다음 암호 문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활동이 끝나면 활동 3에서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 다른 모든, 자기 모듬을 제외한 다른 모듬의 암호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모듬이 해당 문제를 채점하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교사의 점수보다는 이제 학생들 스스로가 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정리 활동으로서 이제 개별로 스티커를 나누어주고 모듬을 부착해서 최우수 모듬 선정, 그다음에 최우수 모듬 보통 보면 이제 인기 있는 모듬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 모듬이 왜 선정이 되는지 이유를 한번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평가도 자연스럽게 상호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위에 보게 되면 이제 모든별로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같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활동지 해가지고 이제 좀 더 다양하게 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좀 부족하지만 너무 좀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좀 많은 것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첫 번째 1등도 뭐 암호 그런 걸 얘기했는데 4등도 암호 이거는 제가 적었던 거를 우스갯소리죠. 암호 비슷하니 그런 주제로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학생들과 수업을 했어요.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암호를 만들어서 서로 쉬는 시간에 주고받고 쪽지를 주고받더라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주고받는 걸 캐치했는데 수업 안 하고 뭐 하는 짓이냐고 딱 캐치했는데 암호예요. 네, 한숨 쉬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기억에 나더라고요. 저는 뭐 속폐교뿐만 아니고 모든 과목에서 동료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잘 안 될 줄 알았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평가가 좀 맞다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학생들끼리 여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평가를 하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스티커만 붙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인기 투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뭐 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점수를 준다든지 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이상으로 아주 객관적인 기준으로 피도 눈물 높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된 결과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제가 학생들을 평가를 하고 그거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평가 부분에서 저러한 그런 모든 걸 선정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도 방법 중에 참는 방법인 것 같아서 드려봤습니다. 네, 여기 제가 중요한 걸 너무 못 받으시라고 되지. 지금까지 해서요. 뭐 물론 선생님들 성에 안 차시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고민이 많이 되셨던 부분도 있고 아쉬움이 남으시는 부분, 또 힘들으셨던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사점을 이런 그 페이퍼가 중요한 것보다 지금까지 한 4시간에 걸쳐서 선생님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셨던 그 경험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경험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간다면 초등학교 속재교육, 중고등학교 정보교과에 더 지금 뭐 이제 중요한 시점에 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하는 그런 교육의 모습이 금방 찾아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4시간 동안 이렇게 연수에서 직접 무언가 활동을 하신다는 게 쉬운 시간은 아닌데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사실 한편으로는 감동을 받고 저도 그런 선생님들의 모습을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4시간 동안 교수학습 설계, 평가 설계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만 마이크를 들고 다음 선생님께 자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